자, 오늘은 정말 엄청난 동물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파충류인데요. 수억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해온 이 친구들이죠. 과연 이들이 어떻게 궁극의 생존자라는 별명을 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그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도마뱀, 뱀, 거북, 악어, 정말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린 이들을 전부 파충류라고 부릅니다. 대체 뭐가 같길래 하나의 가족으로 묶이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첫째, 모두 척추동물이에요. 그리고 몸이 어때요? 축축하지 않고 건조하고 단단한 비늘로 덮여 있죠? 또 중요한 게 대부분 육지에 알을 낳고요. 올챙이 시절 같은 거 없이 알에서 깨어나면 바로 어른의 미니미 버전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특징일 텐데요. 바로 외운성 동물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 몸에서 열을 못 만든다는 뜻입니다. 외운성,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해 외부 온도 의존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처럼 자체 난방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맞아요. 햇볕 아래서 일광욕을 하거나 따끈따끈한 바위에 몸을 지지는 겁니다. 외부에서 열을 빌려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특징이 파충류의 생활 방식, 에너지 소비, 심지어 사냥 스타일까지 모든 걸 결정하는 마스터키거든요. 자, 그럼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과거로 떠나볼까요? 파충류라는 이 거대한 가문이 어떻게 시작됐고 얼마나 다양하게 퍼져나갔는지 말이죠. 이들의 역사는요, 놀랍게도 공룡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무려 3억 년. 상상이 가시나요? 파충류의 역사는 3억 년이 넘습니다. 석탄기의 양서류로부터 처음 갈라져 나와서 중생대에는 그야말로 세상을 지배했죠. 우리가 아는 공룡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고요. 물론 수많은 대멸종을 겪으면서 지금은 딱 5개의 목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그럼 지금 살아남은 파충류들은 얼마나 다양할까요? 숫자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먼저 가장 큰 그룹인 도마뱀. 무려 4,765종이나 됩니다. 그 다음은 뱀인데요. 뱀 종류만 해도 거의 3,000종에 가까운 2,900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단단한 등껍질을 가진 거북 종류도 300종이나 됩니다. 와, 정말 대단한 가족 구성원들이죠? 이렇게나 많은 파충류들을 과학자들은 어떻게 분류할까요? 그 비밀은 정말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머리뼈, 두개골입니다. 자, 보세요. 거북이처럼 관자놀이 쪽에 구멍이 아예 없는 무궁형 두개골이 있고요. 대부분의 파충류처럼 눈 뒤에 구멍이 2개 뻥 뚫려 있는 이궁형 두개골이 있습니다. 이 작은 구멍 한두 개가 바로 수억 년 진화의 역사를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이었던 거죠. 신기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진화의 신비를 몸소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 별명이 뭐냐고요? 바로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주인공은 투아타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투아타라는 현존하는 마지막 쇠기 이빨 도마뱀목 동물로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린다.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죠. 수백만 년 아니 그 이상 동안 모습이 거의 변하지 않은 채 고대의 시간을 그대로 품고 있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투아타라는요, 뉴질랜드 근처에 있는 몇몇 섬에서만 아주 드물게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 진짜 특이해요. 보통 파충류들은 따뜻한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투아타라는 정반대입니다. 추위에 엄청 강해요. 오히려 섭씨 25도만 넘어가도 너무 더워서 목숨이 위험할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별난 친구죠? 투아타라의 이상한 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파면 팔수록 더 나와요. 일단 머리 정수리에 빛을 감지하는 제3의 눈이 숨겨져 있고요. 이빨은 새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턱뼈가 톱날처럼 뾰족하게 솟아난 거래요. 대박이죠? 게다가 알이 깨어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1년입니다, 1년. 정말 다른 차원의 시간을 사는 동물 같아요. 그리고 투아타라의 비밀 중의 비밀,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온도인데요. 이 온도가 바로 새끼의 성별을 결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이 놓인 둥지의 온도가 20도 정도를 시원하면 암컷이 많이 태어나고요. 22도 정도로 따뜻하면 수컷이 훨씬 많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와, 불과 2도의 차이가 한 종의 미래, 그 성비를 결정하는 겁니다.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자, 이렇게 특별한 투아타라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제 파충류의 몸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을 수억 년간 버티게 해준 그 강력한 생존 비결은 바로 몸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 생존 비결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심장입니다. 대부분의 파충류는 심장이 방 3개짜리예요. 심실이 완전히 나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예외가 등장합니다. 바로 악어. 악어는 우리 포유류나 조류처럼 완벽한 4개의 방을 가진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진화한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수렴 진화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길을 갔는데 결국 정상에서 만난 것과 같은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악어의 특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숨 쉬는 방식도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는 숨 쉴 때 갈비뼈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악어는 그게 아니라 몸에 있는 간을 사용합니다. 이 간을 거대한 피스톤처럼 쭉 아래로 당겨서 폐에 공기를 채우고 다시 위로 밀어 올려서 공기를 뱉어내는 거죠. 몸 안에 자체 피스톤 엔진을 장착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숫자 100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바로 독사 한 마리가 평생 허물을 벗는 횟수입니다. 대략 100번 정도요. 낡고 오래된 옷을 벗어던지고 계속해서 새롭게 성장하는 거죠. 어쩌면 이 탈피야말로 파충류가 가진 생존의 철학,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파충류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과 유산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파충류 하면 왠지 전부 다 무서운 육식 동물일 것 같죠? 대부분은 맞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이구아나처럼 풀만 먹는 평화로운 채식주의자도 있고요. 숫거북처럼 이것저것 다 먹는 잡식성 친구들도 있죠. 이렇게 식성도 정말 다양해요. 이렇게 식성이 다양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먹이사슬에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구아나처럼 식물을 먹는 1차 소비자의 역할도 하고요. 곤충을 잡아먹는 카멜레온처럼 2차 소비자이기도 하죠. 심지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보아뱀처럼 3차 소비자, 즉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태계의 균형을 잡는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들인 셈입니다. 자손을 남기는 방법도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딱딱한 알을 낳는 난생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런데 어떤 뱀이나 도마뱀은 더 안전하게 아예 엄마 몸 안에서 알을 부화시킨 다음에 새끼를 낳습니다. 이걸 난태생이라고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드물지만 아예 우리 포유류처럼 탯줄, 즉 태반으로 연결해서 새끼를 키우는 완벽한 태생 파충류도 있답니다. 정말 놀랍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한 생명이 세상의 빛을 보는 그 위대한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바로 아기 거북의 탄생입니다. 어둡고 조용한 땅속 알 안에서 묵묵히 자라나다가 드디어 때가 되면 제 작은 몸짓으로 단단한 꺽줄에 균열을 냅니다. 그리고 부리에 달린 작은 알 이빨로 마지막 관문을 부수고 나오죠.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이 작은 생명체는요, 그 순간부터 이미 완벽한 생존자, 작은 전사입니다. 3억 년이 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수많은 대멸종과 위기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동물들, 이 궁극의 생존자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할까요? 어쩌면 그 해답의 일부가 바로 이 파충류들의 삶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